버시스 정보라는 제목으로 현재 세종병원 이사장이신 박진식 이사장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미국 드렉셀 대학의 조교수, 대한병원협회 여러 이사님을 거치시면서 지금 세종병원 이사장님으로 세종병원을 활발하게 지금 바꿔가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기는 좀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IT 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많은 병원들이 아주 큰 대형 병원들은 이미 그런 정보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많은 병원들이 그런 정보화를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막막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최근에 좀 풀린 그런 거가 있어서 세종병원을 했던 이야기들을 드리는 제 강의 제목은 데이터 vs 인포메이션입니다. 여기에는 그 뒤에 인텔리전스라는 걸 하나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AI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인텔리전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로 이어지는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왼쪽에 있는 것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과거에 한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다 이랬던 책이고 17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진짜 방대한 수십만 명의 교수들의 노력과 그런 정리의 결과가 있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용량은 과거에는 17권짜리 어마어마한 큰 오프라인 서적이었지만 지금은 4기가를 담을 수 있는 기기 한 장에 다 담깁니다. 엊그제 시작한 5G 시대에는 1초에 20기가의 데이터를 우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0.25초, 눈 깜빡하기도 전에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병원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자료 양은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텍스트 자료가 5TB 정도 있고 팍스에 제너럴 팍스에 20TB 그리고 카디올로지 팍스, 동영상 팍스에 한 40TB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다 어마어마한 정보의 소스인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그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다른가?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보는 이 단위들을 잘 정리해서 뭔가 의미 있는 뜻을 가지는 자료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정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렇게 연결돼서 중간에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흔히 빠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인포메이션화하고 그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예측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인포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생략돼 있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빅데이터라는 말을 연결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병원은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정도의 자료라면 사실은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정도 자료가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인텔리전스를 만들어 병원에 있는 호스피탈 인텔리전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인텔리전스를 발휘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자료를 모읍니다.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지만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먼저 모으고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거기를 자료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쓰는가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 병원 사례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자료가 필요하면 전산실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인포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도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온 자료로는 엑셀 그래프 몇 개 그려보고는 그냥 뭐 이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하게 급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만 이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까? 실제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환자가 줄었는데 왜 줄었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볼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자고 전산실 자료 요청하면 하루 정도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엑셀로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고 예를 들자면 심장내과 환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걸 하는데 한 3일 정도 자료 정리하고 한 3일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장내과 환자가 줄었으면은 이게 과 전체 문제야 아니면 한두 과장 문제야 진료 과장님한테 대한 자료를 추가해서 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산실에서 자주 뽑던 자료가 아니니까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과장별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한 2주 흘러갑니다. 그 다음 지역 대형병원의 영향 아닐까? 그러면 환자 온 패턴을 주소별로 한번 분석해볼까? 이거는 더 자주 활용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소를 뽑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주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 뭐 우편번호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역명으로 바꿔서 다시 정리하는 데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한 달이 가고 그 다음 달에는 다시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그만 분석해도 되겠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일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고 활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정보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컴퓨터에서부터 오프라인 수기로 적어놓은 거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래 준비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래 오시기 전에 7일 전, 하루 전에 SMS를 보냅니다. 이거는 뭐 자동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하루 전날 환자가 많은 과의 간호사들은 미리 다음날 오실 환자들의 리스트를 뽑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안내장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출력까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검사들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내일 환자가 오면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합니다. 환자가 내일 그 다음날 오면 환자가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당신 이런 검사를 안 했으니까 하고 오세요. 해놓고는 그 검사가 나올 때까지 검사가 나왔나 안 나왔나를 주기적으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간격으로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사가 다 나왔다 싶으면 이제 환자 준비가 됐다는 것을 종이에 써놨다가 다음 환자가 차례가 다 돼가면 환자가 준비됐다는 것을 전산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진료가 진행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심장내과처럼 환자가 몰리는 과정을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인 이 검사가 시행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검사가 완료됐는가 안 됐는가는 컴퓨터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화면으로 보내주지만 사실 그 화면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그냥 컴퓨터에 직접 전달만 하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중간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프로세스는 다 자동화하고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으나 그 자료가 활용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활용하는 자료와 어떤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계라 그러면 우리가 EMR, OCS 이런 것들이 운영됩니다. 그 운영계는 개별 환자의 진료 과정을 서포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계의 자료는 이 환자가 어떤 상태다라는 건 보여주면 되지 100명의 환자가 어떤 상태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환자가 내일 심전도 검사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를 심전도라고 써놓을 수도 있고 ECG라고 써놓을 수도 있고 EKG라고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운영을 할 때는 그 환자가 왔을 때 그 자료를 보면 분석이 인지가 가능하지만 사람이 인지가 가능하지만 분석을 할 때는 이 자료가 ECG 또는 심전도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일 해야 되는 검사가 뭔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온 검사가 뭔지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계는 개별 환자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분석을 할 때는 환자 군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표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표준화 과정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계 시스템은 그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도 쉽게 접근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통해서만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분석계에는 자료들을 다 익명화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권한 관리만 잘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계 자료는 인티그레이트 통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해야 되고 쉽게 접근 가능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적시에 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병원의 인테그리티는 어떤가? 전체 자료를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병원에 이런 많은 종류의 자료원들이 있습니다. OCS, EM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하는 자료는 수진 이력, 외래 환자 몇 명 왔나, 돈 얼마 벌었나, 무슨 처방이 됐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엑셀 파일을 관리하는 고객 만족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 자료가 예를 들자면 추가 수집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실제 운영계 시스템에 있는 더 많은 자료와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이 굉장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통합돼서 아주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가공 과정들이 많은 시간을 쏟고 그런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문제점은 자료를 전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가 어떤 데는 외래 수준 기록에는 1.0으로 표시가 됐고 처방 기록에는 MF로 표시가 됐고 어디에는 남녀로 표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운영계의 현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준화되게 미리 자료를 전처리해서 보관해 놓으면 엑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엑셀로 다운받으면 바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 보면 30%의 시간을 5%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엑셀로 자료를 내려받는 것은 사실은 내려받는 순간 그 이후의 자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간의 분석이 다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 쌓이는 어떤 일정 주기로 매일 어떤 매 시간 이렇게 일정 주기로 쌓이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요청하고 받는 게 아니고 어디 한 곳에 이런 자료들을 잘 쌓아놔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자료 접근성 면에서도 전산실을 통하지 않고도 각자 부여된 권한 내에서 자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조금 능력 있는 관심 있는 또는 특정 부서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지만 병원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그런 게 아주 복잡한 SQL문을 배우거나 전문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전처리해서 자료 창고와 자료 편의점을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고 데이터 마트를 만든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해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료가 쌓였으니까 이 자료를 정보화하고 지능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분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은 거의 대부분 엑셀밖에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엑셀에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보고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하는 것들이 용이해 보이지만 그 변화되는 그래프 사이에 인터액션 예를 들자면 남자 그래프 그려보고 신앙 그래프 그려볼 수 있지만 남자 신앙 그래프 그려보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되게 하려면 어쨌건 최신 자료에 접근이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분석한 결과를 남이 쉽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부서별로 따로 엑셀로 관리하는 데이터 소스 자체가 엑셀로 관리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석 요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분석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응 결과로 나온 정보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측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제가 밑에 써놓은 계산식은 1681억 9200만이라는 숫자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1년간의 자료를, 2년간의 자료를 분석할 때 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리포트를 만들고 입원 외래 건강검진으로 나누고 신안 구안, 그다음 병원 추진 등등으로 나누고 진료과 지역 나이 성별로 나눠서 리포트를 만들면 1,600억 개의 리포트를 만들어야 이것들을, 이런 조합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보면 리포트가 굉장히 정형화된 리포트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새로운 임프레션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한 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솔루션은 오라클사에서 제공하는 AWS와 그걸 베이스로 돌아가는 오라클 아나리틱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입니다. 사실 이런 솔루션은 오라클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벤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여기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베이스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가 얼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큰 서버를 살 수도 없고 작은 서버를 살 수도 없는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대부분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액세스하게 하려면 병원 전산 시스템 내에 들어와서는 병원의 보안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도록 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보안이 유지가 되야 되니까 권한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문제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고, 또 특히 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엑셀 시트로 관리하던 이런 자료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읽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파편화된 자료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이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분석이 쉽게 드래그 앤 드롭 등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해 놓은 데이터 마트입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마트를 이렇게 구성했고요. 이게 저희 병원에서 구성해 놓은 데이터 마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들을 흔히 보신 그래프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병원이 두 군데인데, 인천과 부천 두 군데인데, 인천의 진료의별, 진료 실적은 이렇고 까면은 이런데, 부천 것만 한번 따로 떼보고 싶다. 그리고 부천 버튼을 누르면 부천의 과별 분포, 진료 과장별 분포 이게 나오고, 외래만 좀 분석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외래만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만약 이상 특혜에서 제가 심장내과를 선택했다. 그러면 또 심장내과의 분포를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때 첫 번째 인포메이션으로부터 그 다음 인포메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지역별 분포도 우리가 그냥 글자로 보는 지역별 분포 이런 것들 봐서는 쉽게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지도상의 그 환자분들의 분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병원 분포인데 여기가 계양구, 그 다음에 이게 부평구, 여기가 소사구입니다. 사실은 소사구가 저희 병원이 위치하는 곳인데, 소사구보다 옆에 있는 시흥구의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글자로 봐서는 이 둘 사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없는데, 지도상에 표현하기 편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외래 환자만 보고 싶다면 외래 환자, 입원 환자만 보고 싶다면 입원 환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국제 환자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국제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별 분포를, 또 러시아 환자를 분석해 보고 싶으면
러시아 환자를 보면 이 러시아 환자들의 특파별 환자분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몽고 환자를 보면 몽고 환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환자 예측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바우레프만 가지고는 이게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닌지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추세선을 추가해서 쉽게 그 변화의 추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 그 엑셀 파일로 가지고 있던 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자료도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처럼 바로바로 이 그래프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달의 결과를 바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만드는 과정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걸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병원별 환자 수를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끌어놓기만 하면 바로 병원별 환자 수가 보이는 이런 형태고요. 이렇게 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병원의 인텔리전스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목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기획실 직원이나 전산실적뿐만 아니고 심장 이상의 모든 사람이 이런 온라인 아날리틱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1분 정도, 1분은 30초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AI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정리된 데이터 세트만 있으면 통계 돌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정리해놓은 심전도와 심부전 관련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그거를 베이에시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하겠다라고 하고 그거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알고리즘을 설정하고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러면 뭐 한 90%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심부전이 있는가 없는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그럼 트레이닝 결과니까 이걸 실제 환자한테 적용했을 때는 얼마나 잘 맞는가 이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여기서 잘 맞으면 실제 환자한테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이 알고리즘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이것도 뭐 물론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은 데이터셋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셋이 미리미리 만들어져서 여기 올라와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런 소위 우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했던 예측 알고리즘, AI 알고리즘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파란색은 병이 있는 사람, 파란색은 병이 없는 사람인데 한 90% 정도의 확률로 그걸 예측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정리된 데이터셋만 있고 그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툴만 있으면 누구든지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인텔리전스 또는 병원의 인텔리전스를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힘스라는 컨퍼런스 갈 때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수사였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단 하나의 진실은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의료기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빨리 어답하고 디플로이하는 기관이다라고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고 이런 주변에 나와 있는 좋은 툴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병원에 지금은 충분히 자신감 가지고 접근해 볼 만큼 툴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